재밌기는 한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별명이? 오늘은 EPL의 빅클럽들을 따라다니는 한국어 별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PL 팀들의 별명 모음과 유래. 첫 번째, 아스날. 사스날. 사스날은 과학. 개집. 사스날은 과학. 너무 유명해서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시죠? 심지어 이 별명들은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드립이라는 사실. 시작은 아스날이 무패 우승을 하던 전성기 시절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즌 최종 성적이 기가 막히게도 대부분 4위로 마무리되는 현상에서 생겨났습니다. 무패 우승 시즌인 03-04 시즌 이후 무려 6번! 별이 6개! 그런데 20개 팀 중에 4위?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4위도 상위권인데 꼭 놀림거리인가? 칭찬하는 말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아스날은 매 시즌 우승을 목표로 했던 클럽인데 시즌의 출발이 좋든 안 좋든 시즌 말미에 4위를 찾아가는 모습은 엄연한 시즌의 실패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마치 항상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과학과도 같아 보였죠. 또한 EPL은 4위가 다음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마지노선인데 매번 간신히 4위 턱걸이로 진출하는 아스날의 모습 또한 사스날이라는 별명에 한몫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개집이라는 단어는 아스날의 과거 엠블럼에서 볼 수 있었던 대포의 시작 부분에 개와 비슷하게 생긴 짐승의 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에서 개라는 어감은 뒤에 어떤 단어를 붙여도 비하와 조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집뿐만 아니라 개스날 등으로 확대됐고, 이제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별명입니다. 이제서야 사스날과 개집이라는 놀림에 조금은 익숙해졌을 법한 아스날 팬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더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최근 3시즌간 아스날이 4위 안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팬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맹구, 맨더비가. 퍼거슨 감독의 길고 긴 재임 시절 동안 최고의 전성기를 지낸 맨유는 퍼거슨의 은퇴 이후 성적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모예스 감독 시절에는 순위가 9위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이는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호령하던 맨유의 팬들뿐만 아니라 타팀 팬들에게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시 말하면 놀리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맨유의 강력함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꾹꾹 참아왔던 타팀 팬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9위? 맹구? 맹구로 이어지는 어감을 생각해냈고, 캐릭터로 익숙한 맹구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편하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 별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맨유가 경기에서 지거나 안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맹구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시그니처 같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맨더 비가는 뒤에 소개해드릴 리버풀 별명에서 시작된 줄임말 시리즈의 하나인데요. 전 프랑스 국대 감독 도메네크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더 이상 빅클럽이 아니야 라는 인터뷰에서 비롯됐습니다. 세 번째, 리버풀. 리중딱, 리비가, 전범풀. 09-10 시즌부터 리버풀은 4년간 7, 6, 8, 7이라는 중위권 성적으로 우승권은커녕 챔피언스리그 진출조차 실패하는 처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팀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할 때 도저히 내서는 안 될 성적이었죠. 이런 시기를 겪고 단숨에 2위까지 잠시 치고 올라왔던 13-14 시즌을 마치고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된 수아레즈의 대체자를 찾던 중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리비가와 리중딱의 유래가 시작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한 매체에서 Liverpool is not a big enough club for Real Madrid star Karim Benzema 라는 주제로 벤제마가 리버풀은 빅클럽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의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게 됐는데요. 이는 차후에 해외 리버풀 안티팬의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한국 팬들에게 일으킨 반향은 엄청났습니다. 해당 발언을 리버풀은 빅클럽이 아니야로 번역한 뒤 앞글자를 인용하여 리빅아라는 단어를 탄생시키게 되죠. 또한 팬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중위권에 머물렀던 사실까지 한 번에 조롱하기 위해 리버풀은 중위권이 딱이야라는 리중딱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냅니다. 맨유의 팬으로 유명한 한 인터넷 방송 BJ가 이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더욱 축구 팬들에게 알려지게 되기도 했죠. 이렇게 부진한 성적과 별명으로부터 영원히 고통받을 것만 같던 리버풀이 3년여 전부터 클롭 감독의 부임과 함께 다시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긋지긋한 조롱으로부터 벗어나나 싶었지만 한국 팬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리버풀로부터 일어납니다. 지난 2019년 12월 플라멩고와의 클럽 월드컵 경기를 앞둔 리버풀은 과거 도요타컵에서 두 팀이 맞대결했던 일화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는데요. 도요타컵의 공식 포스터 배경에 명백히 전범기가 사용됐고 이를 동영상 썸네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항의에 몇 시간 후 수정되고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이마저도 한국 IP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공분을 사게 됐죠. 이 논란이 얼마 되지 않아 리버풀이 클럽 월드컵을 우승하게 되면서 리버풀 일본 계정에 포스터 하나가 게시되는데요. 아, 정말 한국 팬들과 싸우자는 건가요? 이 배경에도 전범기를 연상시키는 문양이 사용됐고 이 게시물에 리버풀 공식 계정이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서 다시 한국 팬들에게 맹렬한 항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또 한 번 사과를 하게 되지만 연달아 터진 사건들로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전범풀로도 불리게 됐습니다. 아, 리버풀 노력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첼시, 첼강딱, 맨체스터 시티, 짭시티. 위의 세 팀에 비해서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는 오랫동안 꾸준히 따라다니는 별명의 임팩트는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그래도 아예 없다고 하면 섭섭하겠죠. 먼저 첼강딱은 리버풀, 맨유의 줄임말 별명 시리즈와는 다르게 축구계 유명인사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시 첼시의 상황을 뭐뭐는 뭐뭐가 딱이야 라는 유행 문구에 끼워 맞춰서 첼시는 강등권이 딱이야 라고 만들어낸 것이죠. 14-15 시즌 우승팀인 첼시는 15-16 시즌 급격한 하락세를 겪으며 시즌 중 최저 순위 16위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비록 실제로 강등권까지 갔던 적은 없었지만 당시 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맨체스터 시티는 같은 연고의 라이벌이자 명문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비하여 클럽의 역사나 과거의 성적 등에서 비교가 되지 못하는 수준의 클럽이었죠. 그러나 2008년 만수를 하는 세계적인 거대 재벌이 팀을 인수하고 다수의 슈퍼스타들을 꾸준히 끌어모은 맨시티는 점점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게 됐고 최근에는 라이벌 맨유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항상 우승을 노리는 빅클럽의 대열에 가세하게 됐죠. 이 상황을 곱게 보지 못하는 한국의 타팀 팬들은 맨시티가 클럽의 역사와 전통조차 없으면서 그저 돈으로 성적을 샀다는 조롱과 비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시티를 근본이 없는 팀, 즉 무근본의 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맨체스터의 두 팀 중 가짜 팀이라는 의미로 짭을 사용하여 짭시티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EPL의 각 팀들을 조롱하는 별명들이 많이 있는데요. 큰 의미나 임팩트가 없거나 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너무 심한 비속어가 사용되어서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들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축구 팬들이 앞으로도 타 팀을 언급함에 있어서 적당한 재미요소 수준의 별명들만을 사용하고 또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정도의 센스 있는 새로운 별명들만을 창조해내면서 건전하고 유익한 축구팬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